자, 그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너희들 채팅창에든 좀 남겨봐. 어떻게 그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나 또 뭐 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잠깐 채팅 잠깐 들어오는 시간에 잠깐 한번 봐줄 테니까 뭐 채팅창이든 아니면 스피커를 끄고 한번 이야기를 해줘봐. 조금 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뭐 건의할 거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줘봐. 채팅창에 남겨도 돼. 준보야, 석주는? 석주야, 도망 또는 도망 염려 같이 구분을 해서 암기해야 되나요? 그다지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 한번 도망쳤다면 도망칠 염려가 또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듯 보인다. 음. 주영이, 주영이 어디 있어? 주영이 네 목소리가 네가 음소거를 해제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들려. 주영아, 아, 이야기해봐. 들리세요? 이제 들려. 채팅창에 남겨도 돼. 독서실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다 들어왔어? 잠깐만. 질문 하나 있네. 여기 보면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를 수가 있는 건 아닌데 너. 응? 여기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열심히 안 들었구나.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거잖아. 지금 이야기하면 바로 들릴 거야. 이거는 그때 네가 놓쳤든 아니면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건 그둘 중에 하나야. 자, 간통을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집에 갔더니 크리스마스에 자기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라고 했지. 그치? 그래,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어떤 새끼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해. 그래서 가출했던 그때부터 동거를 목격한 그때까지의 간통을 처벌해달라. 이렇게 고소했단 말이야. 이게 뭔데? 기간을 정해서 고소한 거잖아. 그치?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 이해됐어? 이해됐으면 채팅창에 남겨줘.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는 절대적 친구죄, 상대적 친구죄 둘 다 아닌 건가요? 저작권 침해죄는 우리 상대적 친구죄는 재산에 관한 범죄라고 했다, 그지? 절대적 친구죄, 상대적 친구죄 둘 다 아닌 건가요? 친구죄인데 이 저작권 침해죄는 이거는 절대적 친구죄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친구죄야, 저작권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해. 그 다음 구속기간 계산하는 숫자 문제도 나오나요? 내일 아침에 우리 아침 모의고사 사실 구속은 공부를 해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안 낸 것 같아. 그 다음 뭐 이제 없어?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할 거야. 자, 그러면 들어가자. 자, 볼게요. 계속. 채팅창에 여러분 글 남겨도 돼. 내가 바로 확인해 보고 할게. 자, 여기 봐. 영장 체포가 있다, 그지? 영장 체포는 요건 봐봐.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어야 되고 출석 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죠, 그지? 자, 경미범죄는 주거 부정 그리고 출석 요구의 불응, 우려는 빠진다 여기. 일반 범죄는 우려도 있어도 영장 체포가 돼. 그런데 경미한 범죄,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는 출석 요구의 불응을 해야 되는 거야. 우려만으로 안 돼. 그러면 이거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번에 복습이니까. 자, 긴급 체포는 그 요건이 뭐야? 범죄가 중대되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근거에 관한 범죄다, 그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라든가, 도망쳤다든가, 도망의 염려다, 그지? 그리고 체포의 긴급성, 우연히 이제 발견한 경우 말이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이게 긴급 체포 요건이죠. 근데 이런 긴급 체포 요건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자, 누가 판단해? 채팅창에 남겨도 되고 대답해도 돼. 누가? 수사 그치? 맞아. 수사 판단한 대상. 주체가. 언제를 기초로 판단하지? 언제 당시를 기초로?
사후에 밝혀진 거야 아니면 당시. 체포 당시 상황이야? 체포 체포 당시 당시 상황. 그렇지. 체포 당시 상황처럼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재량이 있을까 없을까? 요건 판단에. 있어요. 그렇지. 많아요. 그렇지.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근데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그 요건 판단이 합리성을 잃었다는 이건 이거. 긴급 체포는 중범죄를 대상으로 하니까 경미범죄가 있을 수는 없겠다, 그지? 그다음 현행범 체포. 자, 현행범 체포는 일단 현행범인이어야 한다, 그지? 여기 현행범인 한번 잠깐 볼게.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 실행 직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장소로 집착돼 있어야 돼. 이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명백해야 된다. 일반인 아니야, 제3자 아니야. 그래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모두 접착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42여 분 정도 지난 시점은 시간적으로 접착돼 있다고 볼 수 없겠지. 그래, 현행범인이 아니지. 그 다음 이건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장소도 인접한 어떤 학교 운동장, 정문 앞 폭행 사건, 그 인접한 운동장에서 체포하려고 했다면 시간도 장소도 접착돼 있다 그죠? 이 실행 직후 현행범. 이건 교사가 교장 협박했던 사건이고 이거는 무항여고요. 서울의 무항여고 정문 앞에서 폭행 사건 이야기죠, 그죠? 준현행범인, 이 현행범인으로 간주가 되는 자죠. 이 준현행범인 뭔데요? 추적되고 있는 자, 작물이나 범죄에 인정되었다고,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면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의복 위에 현저한 정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그다음 사인 체포. 이거는 잠깐 이제 위에 이제 보고 할게. 이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일 때 그 체포하기 위한 요건, 범인과 범죄가 명백해 되고 도망 또는 전등멸의 염려가 있어야 된다, 그지? 그다음 이런 요건 판단은 체포 당시 상황, 수사주체가 판단,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요. 이제 체포하는 당시에는 이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해서 체포했는데 사후에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체포 당시에서는 자 이런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이 돼요. 그 요건 판단이 긴급 체포 요건 판단과 현행범 체포 요건 판단이 두 개가 동일하죠. 그다음 구속. 구속 같은 경우에 여러분 구속 같은 경우에 봐봐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속 사유 주인도다 그지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 그런데 이런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 사유가 있습니다. 뭐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위해를 가할 우려죠. 그래서 자 위, 중, 해 이것은 독립된 구속 사유가 아니고요. 구속 사유 판단할 때 뭐라고요? 고려할 상황. 그렇죠. 고려 사유입니다. 고려 사유. 됐죠? 그리고 이제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의 경우에는 경미범죄의 경우에 주거부정 경우에 현행범 체포 그리고 구속이 가능한 거예요. 예, 경미범죄들 한번 쭉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요건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영장 체포는 당연히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긴급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니까 영장 필요 없죠. 그다음 구속은 당연히 영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영장, 여기 체포할 때 이 영장과 구속할 때 영장 이것은 지방법원에서 발부하는데요. 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를 심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체포는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구속은 장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장을 심사하는 방법이 다른데 자 우리 체포영장은 어떻게 심사한다고요? 피해자 신문하면 안 돼요. 검사가 보내준 자료만 가지고 심사하는데 이 심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식 심사. 그렇죠. 심사. 형식 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은요. 피해자 구속 시 피해자를 신문을 하거든요. 판사가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떤 심사를 한다고요? 실질 심사. 실질 심사. 그렇습니다. 실질 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장이 발부됐고 영장 체포할 때 이제 또는 긴급 현행범 체포할 때 영장 구속할 때 먼저 미란다 고지예요. 영장 체포하고 영장 구속의 경우에는 영장 제시하고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니까 바로 미란다 고지하거든요. 뭐 요, 이, 선, 기 됐죠? 자 이거는 수갑 채우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저항한다거나 도망치는 경우에는 제압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저 빵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피해자는 뭐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구속의 경우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겠죠. 되게 불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 아직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해자가 지정한 자에게 영장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또는 영장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체 없이가 너무 모호한 시간이란 말이죠. 모호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형사규칙에는 재판 때부터 24시간 또는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4시간 이내 서면이 어려우면 그때는 전화로 통지하고 다시 재차 서면으로 꼭 통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다음 이제 기타적 이제 부수의 내용들 좀 볼게요. 영장 발부, 기각 결정, 지방법 판사가 하는데 불복 안 되죠. 그리고 영장 제시. 자, 원칙은요 사전에. 그렇죠. 그래도 예외적으로 재판 뒤에 그리고 고지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긴급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후에 영장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요. 왜? 이런 걸 뭐 공항에서 만났어. 지금 현재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일단 먼저 체포 먼저 하고 나중에 영장을 제시하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체포는 48밖에 안 돼요. 계속적인 신변 확보가 필요하면 우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입니다. 이 발부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청구만 하면 일단 돼요. 그다음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경이 긴급 체포했다면. 그리고 지체 없이 48 내에 구속영장 청구. 구속의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아무리 늦어도 48시간까지는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부는 아닙니다. 이 청구. 이 내용 잠깐 보시면 여러분 긴급 체포했다고 석방한 자를 다시 동일범죄로 다시 긴급 체포 가능한가? 긴급 체포한 놈을 석방했는데 이놈을 영장 체포, 긴급 체포한 놈을 석방한 뒤에 영장 구속 가능한가? 자, 일단 긴급 체포 석방. 자, 재긴급 체포는 돼? 안 돼? 안 안 돼. 돼요. 안 되고 영장 체포는? 돼요. 영장 구속은요? 돼요.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끼어 들어가네요. 재긴급 체포한데 영장 체포되고 영장 구속되죠. 됐죠? 그 다음에 남용 통지장치 있잖아요. 긴급 체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사경이 긴급 체포했다가 석방하면 검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30일입니까? 즉시입니까? 즉시. 그렇죠. 즉시죠. 즉시. 검사가 석방하면 며칠요? 30. 맞아요. 30일 이내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측은 열람 등사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자료로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대면 조사 있잖아요. 검사의 대면 조사. 권한이요? 권한이 대면 조사 권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긴급 체포 이제 사경했다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승인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제 검사가 긴급 체포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대면 조사 권한이 있다라고 했죠. 언제 적법성이 의심스러울 때. 긴급 체포의 어떤 합당성이라든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그 보강하는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어디까지나 임의사예요. 그리고 동의시에 사경은 검찰한테 호송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현행범 체포에서는 이 내용 잠깐 볼 건데요. 현행범 체포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사인도 가능하거든요. 사인이 체포했다면 즉시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방은 안 돼요. 이 즉시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시간적으로 접착된 시점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지체함이 없이란 뜻입니까? 지체 없이. 그렇죠. 불필요한 지체함이 없이란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접착된 시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즉시 인도를 하면 인도받은 때 그때 수사기관이 미란다를 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경찰관서로 동행 요구도 가능하고요. 자, 우리 구속영장 청구 시한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48 내에 구속영장 청구하도록 되어 있죠. 인도받은 때부터. 자,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피해자 구속기간 사경 10일이죠. 이게 검사 10일입니다. 근데 검사는 한 번 연장이 돼요. 10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피해자 구속기간 일반 범죄죠. 일반 범죄. 그래서 수사기관의 최장 구속기간은 사경 10일, 검사 10일, 검사는 한 번 연장. 도합 최장 10 더하면 30일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 피고인 구속은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잠깐 살펴보고 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럼 여기 피해자 구속 절차에 대해서 한번 쭉 볼 건데 여러분. 피해자 구속 절차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여기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 이렇게 체포해서 48 내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사경은 검사에게 청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고 검사가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48 내 청구 안 하면 석방하는 겁니다. 청구를 이렇게 만약에 지방판사에게 했다. 그러면 검사는요, 이제 최대한 영장을 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수시킵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관계 서류 점검물을 다 보내요. 그리고 이제 체포가 돼 있는 자기는 이제 48시간 지나면 나갈 줄 알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됐어. 그럼 못 나가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빨리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이런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지방원 판사를 수임 판사라고 불러요.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피해자 신문을 하는 것을 실질심사라고 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 피해자 신문은 필요적 신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장 실질심사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영장 실질심사할 때 일어난 일들은 다 조서를 작성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적는 서류를 조서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기소가 되면은 법원에 증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원래 여러분 서류는 증거로 원래 못 들어가요. 서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311조부터 315조에 규정된 서류예요. 이 조서는 315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311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피해자는 변호인 선임에서 도움받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변호인 선임하지 않았다면 이게 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판사가 변호인 붙여줍니다. 국가가 선임해 주었다 해서 국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영장 심사를 해서 결국 영장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기각 결정 그리고 발부 결정이 있겠죠. 발부 결정이 들어지면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심사 끝나면 이 서류들은 다시 반환을 해요. 반환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 기각 결정이 나면 석방하고요. 발부 결정하면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구속으로 넘어가요. 구속은 10일이죠. 이 10일의 시작 시점이 언제냐? 여기서부터 이 집행한 이때부터냐? 아니에요. 여기 체포부터 이렇게 해서 10일이 되는 거예요. 재판 날부터. 그런데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이 시간 있죠. 수사관계 서류가 접수되고 반환된 이때까지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기간은 구속기한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첫째 날 있죠. 첫째 날. 이 첫째 날은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우리 체포된 이날부터 시작이라고 했죠. 이 체포된 이날은 몇 시간이 남았건 몇 분 몇 초가 남았건 초일은 산입이 돼요. 그냥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 토요일 있죠. 이거 그대로 산입이 돼요. 그날로써 끝나는 겁니다. 원래 기간 계산할 때 일반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 날은 빼고요. 마지막 날이 또 공휴일 토요일은 원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구속 기간은 예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요. 1월 1일 11시 59분 59초에 체포가 됐어. 1초밖에 남지 않았죠. 그죠? 그래도 이 1월 1일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에 접수가 되고 4일에 반환이 됐죠. 시간 필요 없어요. 그러면 3일과 4일은 구속기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자, 구속기간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는지. 자, 제가 손이 보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일이 들어가죠. 1. 그리고 2, 3일하고 4일은 들어가지 않죠? 5, 6, 7, 8, 9, 10, 11, 12. 12일이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12일, 24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 1일이 하루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초일이 산입되잖아요. 그러니까 9를 더하는 겁니다. 9하고 10, 10일이죠. 그죠? 구속기간 10일이니까. 접수 반환 들어가지 않잖아요. 접수 3일이고 반환 4일이죠. 이틀이죠. 이틀. 이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틀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학원 공사로 이틀 수강을 못했다면 이틀 더 수강할 수 있게끔 더 추가해 줘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이거 더하면 12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세요. 이제 미체포 피해자. 미체포 피해자를 바로 구속할 수도 있다 있죠. 미체포 피해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구속영장 청구. 그러면 지방원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구인을 먼저 해옵니다. 여기는 왜 그런 게 없냐? 체포가 돼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죠. 여기 피해자를 데려오는 방법은 체포 효력을 이용해서 데려오면 되죠. 이미 신병이 확보돼 있죠, 유치장에. 그런데 미체포니까 신병이 확보돼 있지 않아요. 영장 실질 심사하려고 하면 이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인영장 먼저 발부해서 구인을 해온다고요. 구인 다른 말로 인치예요. 인치. 특정 장소의 인치. 인치가 되면 그때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치를 했는데 지금 당장 이게 진행되기 어려우면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소에 유치 가능한데요. 구인의 시간 한계가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치도 24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인의 이사, 유치한 이사들 이렇게 암기해 보시라고 했죠. 영장 실질 심사 이거 똑같아요. 필요적 신문 비공개고 피해자 변호인 선임하고 기각 결정 나면 석방하고 발부 결정 나면 집행해서 구속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10일의 시작 시점은 이 구인한 날부터 10일이다. 이 정도 여러분 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 업문나는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채팅창도 좋고요. 직접 음성 여러분 켜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질문. 조용해. 강의실 그대로 온라인상에 옮겨놓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책 넘기는 소리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게 계속 심하면 제가 또 전체 다 차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예 소리가 나지 않게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좀 크게 해주면 좋아요. 자, 여기 질문 있네. 질문 있네. 후속기간 이거 있고, 설명이, 질문은 없고요. 설명이 너무 완벽하다. 야, 석주야, 너 정말 너무너무 이해력 뛰어나고 잘 듣는다. 너 최고다, 너. 이렇게 칭찬해주는 이런 사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질문 하나 있네요. 구인과 유치 차이를 모르겠다. 구인이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 끌고 오는 것을 구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구인을 해가지고 오는 것. 이 구인 다른 말로 인치거든요. 인치 특정 장소에 끌임자. 그래서 위치시키는 것. 인치 다른 말로 구인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끌고 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 가둘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24시간까지. 구인이 이제 24시간이야. 24시간 동안 구금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이제 구인 이퀄 인치. 그래서 뭐 구금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몇 시간까지? 24시간까지. 그런데 자 구인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구금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지금 당장 판단할 그런 판사가 없다거나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제 잠깐 유치가 필요하다. 유치는 가둬두는 거지. 이때 유치장 같은데 구치소에 같은데 잠깐 가둬두는 거. 이것을 유치라고 하지. 유치. 자 그럼 이거 이해했을까? 빨리 채팅창에 남겨줘. 오케이.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들어온 친구들이 우리가 좀 더 인원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수업을 여니까요. 지금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마세요. 앞으로는 어느 시점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출석부 받아가지고요. 딱 그네들만 하고 한 명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게 수락을 우리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겁니다. 공부는 여러분 한 번 이렇게 해서 결과는 절대로 맞아요. 공부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만 결과가 나와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가능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대기실에 입장한 친구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친구들은 안 받아줄 거예요. 오늘 이번에 여러분 어떤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났는데 너무 자주 한번 제가 확실하게 게시를 그리고 공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소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해보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것이니까 이렇게 X 딱 해놓고요. 친구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를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바로 땡이죠. 답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는 며칠요? 10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검사는 양아치다. 그래서 끔을 잘 씹는다. 끔 씹는다. 끔씹. 끔씹. 자, 이 공범관계에 있는 갑을 이제 문제는 풀었습니다. 그죠? 근데 나머지 문제도 풀어볼게요. 갑을이 사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갑에 대해서만 고소했다. 여러분 사자 명예훼손 모비사업 사자 명예훼손 친구죄죠. 갑에 대해서만 고소했다. 을에 대해서 고소력이 미친다. 맞죠? 주관적 불가. 고소는 서면 되죠. 구술 되죠. 구술 조서 작성이 되죠. 조서. 그런데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맞죠, 그죠? 고소조사란 독립된 형태의 조서일 필요 없다 했잖아요. 고소할 신자가 수인인 경우에 1인의 기간 혜태. 혜태의 태는 태만이에요. 태만. 1인이 태만이 했다. 타인은 고소에 영향이 없다. 그렇죠. 타인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오른쪽 됐죠? 자, 그다음에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소기간은 공범 1일 안 때부터 진행되므로 상대적 친구죄 나왔습니다. 상대적 친구죄, 절도죄 같은 재산죄, 신분관계 있는 자 나왔네요. 여러분 신분관계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없는 자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신분관계 있는 자만 친구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분관계에 없는 자를 안 때부터 고소에 진행된다 하면 틀리죠. 그렇죠? 벌써 답 나왔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6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친고죄는 6달로. 근데 우리 상대적 친고죄 같은 경우에 공범인데요. 신분관계에 있는 자만 친고죄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 친고죄 같은 경우에 이제 가벌이 있을 때 한 놈은 신분관계에 있고 한 놈은 없다. 그러면 없는 놈은 비친고죄예요. 그러면 고소 없이 기소 가능해요.
신분관계 있는 자만 친고죄니까 당연히 이때는 공범 중 아무나 알아서 되는 게 아니겠죠. 친고죄인 그 범인을 알아야 되겠죠. 친고죄만 고소기한이 있으니까. 됐죠? 피해자의 법정 대리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 소멸하도록 고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법정 대리, 그렇죠. 고유권이니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화 의사 능력으로서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그렇죠. 민법상 행위능력은 획일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죠. 그런데 우리 고소능력이라는 것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 의사 능력이고요. 우리 판례는 11세 소녀의 고소능력도 인정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적 1인에 대해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의 효력이 없다. 그렇죠.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의 경우에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지는 않죠. 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고소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앞에 틀리지 않게끔 이렇게 드세요. 고소는 서면과 구술 다 된다. 그렇죠. 서면 구술 다 된다. 구술. 자, 조수작성 독립지 조설 필요 없다. 예, 맞죠? 이번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 맞죠? 그죠? 그 다음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 이유로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다시 돌려보냈죠. 그러면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죠? 자,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자가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자가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에 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게 틀리네. 그죠? 확정적 인식이죠. 확정적 인식. 그러니까 틀리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번까지 전부 다 읽어봐야 된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AB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했다. AB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했다. 자, A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있었고 B씨에 대해서는 선고 없었다. 자, 모욕죄는 친고죄죠. 그렇죠? 근데 A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 앞번에 했죠. 자, 여기가 1심이고 여기가 2심이다 했을 때, 자, A는 지금 2심에 가 있고요. 여기에 자, B하고 C는 1심 진행 중이다. 자, 이거 고소 취소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네들도 고소 취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자,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게 답이 되겠다, 그죠? 자,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문제 한번 볼까요?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자,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 불벌죄. 항소심 2심이죠, 2심. 자,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틀리죠?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바로 1번 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죠. 정확히 알면 2, 3, 4를 읽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철회한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다. 그렇죠. 이거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죠? 옳은 질문이고요. 3번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고인 피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소송응위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미성년자 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의 동의 이거 필요 없죠. 자, 법정 대리의 대리 되어야 한다 볼 것은 아니다. 예, 옳은 질문입니다. 자, 4번.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부른 의사표시 부존죄는 법원이 직권조사 판단한다. 이건 우리 뒤에 가서 좀 할 건데요. 여러분 소송 조건. 소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직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다. 예, 옳은 질문입니다. 자, 고소고발에 대한 설명 한번 쭉 볼게요. 고소고발. 고소할 수가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이다. 1인의 기간 혜택. 타일의 고소에 영향이 있다. 틀리죠? 없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 바로 밑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자, 밑에 딱 보시면 여러분, 자, 일단 이건 틀려요. 그죠? 그렇죠? 왜? 그리고 여기 O로 했으니까 이게 X인데. 그 다음에, 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고소와 고발은 대리가 허용된다. 틀리죠? 고소는 되지만 고발은 대리가 안 되잖아요. 고발은 허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3번도 답 아니에요. 왜? 니은번이 옳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D급번 보세요. 전부 다. 자, 리얼번 보세요. 그러니까 리얼을 모르겠다 하면 바로 미음. 이것도 다르니까 리얼 아니면 미음 빠르게 증거해 보는 거예요. 그죠? D급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자, 2번. 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 피해자가 법정 내 친족이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 친족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맞네, 그죠? 그러니까 디얼이 옳은 거죠? 디얼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훨씬 더 빠르게 풀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직형, 명시하는 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면 틀리죠.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에 여기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철저히 조사해달라. 민원. 이거는 고소로 볼 수 있다. 틀리죠? 고소가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변호인의 피해자 신문 참여에 관한 문제 한 잠깐 볼게요. 검사 또는 사용관은 자, 옳지 않은 건 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해야 한다. 맞고요.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신문 중이든 신문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 그렇죠. 이의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의견 진술은 승인이 필요하지만요. 그 다음 3번에 검사 또는 사인관의 변호인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 신문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리죠. 하여야 합니다. 이게 답이네요. 그죠? 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네, 검사 또는 사인관의 변호인 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자, 법원에다가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것. 이것을 뭐 준항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준항고. 그러니까 준항고라 해도 되고요. 취소 변경을 청구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른쪽입니다. 자, 신문 참여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자, 변법 배직형에서 멈춰야 돼요. 여기 고용주 들어가서 바로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죠? 바로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렇게 계속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낼 것 같으면 딱 음소거를 하고 이렇게 강의 듣는 게 좋아. 이제 네가 소리 나는 것이 지금 이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듣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좀 조심해줘.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 이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위를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사경이 1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여기 피해자가 지정한다. 좋아요. 그럼 검사 사경은 할 수 있다. 오케이. 옳은 질문이야. 3번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사경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승인을 얻어서 의견 진술. 옳은 질문. 검사 사경관은 변호인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 맞다. 그죠? 앞번에는 할 수 있다 해서 틀린 문제 있는데. 피해자 신문 문제 또 함께. 자, 옳지 않은 것. 예, 이렇게 딱 해놓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 예, 이미 싸니까. 변호인 피해자 신문 참여권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도 제한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틀리지? 예, 답이네. 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잖아요. 다음 수사기관의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설사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를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진술 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세요. 수사기관은 조사 과정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 편찬하라. 옳은 질문이네. 조사 과정 기록제도. 자, 긴급 체포 문제 볼게. 자,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문제, 틀린 질문 고르라는 거죠. 위법한 긴급 체포인 유추 중에 작성된 피해자 신문조서는 위법한 긴급 체포. 자, 피해자 신문조서 위법하게 된 증거 유죄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당연히 옳은 질문이고. 그 다음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 체포되었다가 사례 조치를 석방 등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틀리지? 이 답이네. 우리 앞번에 했죠. 긴급 체포, 석방, 영장 구속은 된다 했다. 그죠? 물론 영장 체포도 되고 긴급 체포가 안 되죠. 그죠? 이거 세 개 비교를 좀 해두고. 사경관이 긴급 체포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 경우 즉시 검사에 보고한다. 그렇지? 사경은 예, 즉시 보고. 긴급 체포 석방이나 통지서 관련서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예, 맞지? 오케이. 긴급 체포에 관한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 사경이 긴급 체포에 피해자를 긴급 체포한 때 즉시 검사의 승인 맞고 긴급 체포서 기재해야 되는 거 맞죠? 범죄 사실 요지 긴급 체포 사유 기재해야 되고 체포 당시 사항 기초 그 다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힌 사실 기초로 법원이 판단한다. 틀리죠. 체포 당사항을 기초로 수사주체가 판단하고 상당한 대량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긴급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그렇지. 여기 긴급 체포했다가 여기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기간은 여기 재판 날부터. 자, 현행범 체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란 문제인데, 자, 틀린 거.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요 이성기, 요 범죄사 요 이선기, 맞죠? 요 이성기. 이게 미란다 고지지. 사인 현행범 체포할 경우에 그를 즉시 검사 또는 사인의 인도, 그쵸? 사인 현행범 체포, 즉시 인도 맞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 인도를 받은 때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 체포자에게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어떤 이유로 체포했는지 들어봐야 되니까. 재판 피해자를 구속하고 할 때 재판 때부터 24시간 아니죠. 뭐 48시간. 우리 재판은 48시간입니까? 48일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틀리고 이게 답입니다. 재판은 48이니까. 자, 이 문제는 7급에 나온 문제죠. 그래서 조금 난도가 있어요. 우리 뺑소니 1km 떨어졌다 있다 1km. 10분 정도 지났다고 했고. 자, 우리 용의 차량. 이 차량, 뺑소니 용의 차량은 이거 흉기라고 했지. 흉기. 운전하는 것은 소지라고 했다. 그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뭐 준현행범입니다. 그자? 들어갈게. 근데 자, 1km 떨어져 있으면 실행 직후에 현행범인은 아니다. 그지? 왜? 장소가 접촉되어 있지는 않지? 자, 체포의 시간, 장소로 보아 용의자, 범죄 실행 직후인자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범을 볼 수는 없다. 자, 잠깐만요. 어이구야, 큰일 날 뻔했네요. 자,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 보세요.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실행 직후인자로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쪽 1km 실행 직후가 아니죠.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 예, 옳은 지문입니다. 그런데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하면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되죠. 따라서 준현행범위에 해당되죠. 체포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죠. 현행범위는 아니다. 그런데 뭐는 된다? 준현행범위는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 디귿번에 용의자를 체포할 때 요이성기. 자, 요이선 그리고 기. 맞죠?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달아나는 용의자를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이다. 그런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후에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렇죠. 맞네요. 자, 됐습니다. 자, 현행범 체포.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볼까요?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서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으로나 장소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란 진행하는 재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한 때 즉시 수사기관을 인도해야 하며 여기서 즉시라는 것은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맞죠? 사인 현행범인 체포할 사인을 인도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그 피해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수사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이 인도받은 때로부터 48내 구속영장 청구 맞죠? 그죠?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체포한 경우와 달리 사인에 의한 체포된 현행범이 인도받은 경우에 자, 피의자에 대해서 요이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틀리죠. 왜? 인도받은 수사기관이 그때 보지 않은 거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할게요, 여러분. 이 정도 하고 여러분 또 시간을 지연을 하면 여러분도 또 내일 월요일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 가지고 여러분 최대한 1시간을 넘지 않은 선에서 여러분 복습을 좀 마무리해 주는 식으로 제가 조금 더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